친애하는 지도자가 성산 백두산의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밝은 별과 쌍무지개가 떴으며 천상으로부터는 한 마리 제비가 내려와 전 세계를 다스릴 장군의 탄생을 알렸다. 김일성을 이은 북한의 두 번째 독재자 김정일,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 백두산 미령에서 탄생했다는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1941년 2월 16일 김일성이 소련에 있던 시절 하바롭스크에서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정일. 그는 어린 시절 러시아식 이름의 약칭인 유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소련에서 생활하던 중 8.15 해방을 맞고 소련군이었던 김일성이 평양으로 입성하자 이후 생모인 김정숙과 함께 소련 함정을 타고 조국 땅을 밟게 되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의 장남으로 탄탄대로의 삶을 보장받던 김정일. 하지만 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죽음. 김정일이 5살인 시절 연못에서 같이 물놀이를 하던 2살 터울의 동생 슈라를 익사사고로 잃고 야! 네가 아우를 잘 돌봤어야지! 급기야 2년 후에는 어머니 김정숙마저 출산 중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듬해 6.25 전쟁까지 발발하며 중국으로 피신하여 생활하는 등 평탄치 못한 유아 동기를 보내게 되고 이후 53년 김일성이 비서였던 김성애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자 네네, 절대 오만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주마이라 부르겠습니다. 계모 김성애에게 김평일 등 이복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그의 반감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이 미약했죠. 남산고중을 졸업할 무렵인 60년에는 이름을 김정일로 개명합니다. 김정일 동지는 모스크바 대학에 다니면 되겠소. 평양에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훌륭한 대학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할 겁니다. 소련을 방문하던 그때 소련 공산당 관계자가 모스크바 종합대학 입학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학보다는 북한 내부에 남아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네래, 아버지 밑에 딱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64년 6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죠. 이미 그는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을까요? 이후 10년간의 기간, 김일성에게 선택받아 74년 후계자로 내정되던 그 순간까지 김일성의 장남이라는 유리한 신분을 이용해 김일성의 정책에 불만을 느끼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들을 적발하여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던 그때 그저 정일이보다 평일이가 지아비를 더 닮았지 않아? 대부분의 북한 원로들은 내심 이복 동생인 김병일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생모인 김정숙의 항일 빨치산 동료인 원로 간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등에 업고 권력 2인자인 삼촌 김영주, 정치적 힘을 과시하던 계모인 김성애, 북한 원로들과 김일성의 남다른 사랑을 받던 이복 동생 김평일을 물리치고 1974년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죠. 각종 비리 다 캐보라. 이참에 저것들 다 쳐내야지. 1960년대 말까지 해방 후 지지 기반이 약했던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의 무자비한 숙청을 자행했던 김일성.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은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을 자행하고 급기야 사실상 2인자였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를 자강도로 추방하고 계모인 김성애와 김평일 등 이복 동생들은 격가지로 규정하며 해외로 쫓아내죠. 자신 외의 친인척은 새로운 추종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라 백두혈통이야. 후계자가 된 김정일은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알짜 공장과 농장을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분리해 당 산하로 소속을 바꿔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전락시키고 말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더욱 장악할 기회로 삼아 70일전, 속도전 등 다양한 증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중동원 시스템과 정치 논리만을 앞세운 전략들은 북한의 경제가 향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후계자 공식 추대. 1980년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김정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신격화를 극대화하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로 이어지도록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서열상으로 김일성 아래의 2인자였지만 점점 실권을 장악하며 결국 김일성과 동격의 수준으로 올랐고, 오히려 김일성을 수령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 김일성을 훨씬 능가하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던 그때, 김일성 사망과 고난의 행군. 1994년 7월 8일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하고 있었죠.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 스스로 명명한 이 시기, 국가 경제와 식량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하며 국가 붕괴 수준의 경제난으로 최소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1990년을 전후한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그렇지 않아도 몰락 직전인 북한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근근히 버텨주던 해외 수출 시장이 쪼그라든 건 물론이고 더 이상 소련으로부터도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개혁 개방을 택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는 못했죠. 나라의 경제 기능은 마비 상태에 이르며 국제적으로까지 점점 고립되자 돌파구를 찾던 그 순간, 시마조 사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조국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혁명 분자들 싹 잡아들이라우. 1997년 역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간첩 누명을 씌워 2만 5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숙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정일은 점점 더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군대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죠. 우리에게는 사탕보다 총알이 더 필요하다. 최악의 경제난에도 군사 분야의 투자를 더욱 늘리며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 강행으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죠. 왕관의 무게는 무겁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병세가 악화되자 2009년 1월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급히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어려웠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강행하며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하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껴 조급했던 것일까요? 2010년에서 2011년 1년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며 낮은 특국, 가스관 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던 그때, 김정일 사망. 2011년 12월 17일 69세의 김정일은 현지 지도 방문차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급작스런 사망으로 이틀이 지난 후 공식 발표되죠. 이제는 역사 속의 인물이 된 김정일. 영국의 한 의신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은둔의 삶을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지도자.